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무주택자들은 일단은 뭐 집 샀는데 전세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혹은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전세 이자가 너무 올라서 힘들 것이다. 혹은 전세에서 밀려나서 월세 가면서 세입자들은 계속 고생이다. 집을 빨리 사는 게 좋다. 빚내서 내가 집 사서 힘들어 죽겠는데 무주택자들보단 낫다. 혹은 나는 지금이라도 빚내서 집 샀는데 무주택자들은 지금 떨어지는데 집 사냐? 너네는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까 봐 안 사고 오르면은 비싸다고 안 사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이 있었죠. 보시면 어때요? 그렇게 타이밍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여태까지 무주택자십니까? 10번 아니 100번 놓쳤다. 똥손이다. 남 인생 망칠 생각 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고졸이 대졸한테 대학교 어떻게 가니 충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작 집값이 떨어지면 못 산다. 올해 올라왔던 글들이죠. 하락세 뚜렷한데 여전히 안 산다. 비난을 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비난을 할 이유는 없어요. 저들의 말이 맞다면. 왜? 내가 진짜로 집 사가지고 그게 옳고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요. 아, 저 바보들 평생 저러고 사네. 라고 하면서 왜 굳이 알려줘요?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쩌니 화폐 가치 하락이 어쩌니 그러면서 결국에는 화폐 가치 하락에서 자본소득은 누가 벌어요? 근로소득만 하는 사람들 것을 자본소득이 벌어들이는 거죠. 사업소득이나 자본소득으로. 물론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이나 자본소득이 없으면은 자본주의 경제가 뭐 100%잘 돌아간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제약이 많겠지만 자본소득 다 같이 뛰어들면요 내가 먹기 힘들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다들 잘 알고 그렇게 뛰어들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아유 저 바보들 너네들 저러고 있을 동안 난 집 사가지고 너네랑 많이 벌어졌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벌었어요. 근데 남들은 다 10억 벌어요. 그럼 나는 뒤처지는 거죠. 근데 안 사는 무주택자들이 있으니까 나는 5억 버는 동안 저들은 빵원이다. 이런 식으로 위안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저런 반응들이 나오느냐. 뻔하죠. 사놓고서 불안하니까 너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집이나 사라. 내가 옳다. 라고 외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 집 팔아서 사는 거다. 뭐 니들은 통장에 뭐 20억씩 찍혀 있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때요? 벼락거지 변화료다. 영끌거지 됐다. 얼마 전에 PT 수첩에도 나왔었고. 이런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신조어들이 옳은 현상이냐? 그건 아니죠. 벼락거지라고 사람들 조롱했으니까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건데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나는 성실하게 내 집 마련했다. 집값 계속 오르니까 불안해서 더 오를까봐 평생 집 못 살까봐 내가 투자 엄밀하게 말하면 없다고는 못하겠죠. 집값이 오른다는 그거에. 근데 나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사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사야 돼 라는 생각으로 샀다. 이런 분들도 물론 있을 테죠. 싸잡아서 욕할 상황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좀 돌다 말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키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싸움을 붙여요. 언론이 되게 쉬운 방법이 뭔지 알아요? 싸움 붙이는 게 조회수가 잘 나와. 그러니까 막 용어들을 누가 퍼뜨려요? 언론들이 퍼뜨려요. 이런 식으로. 벼락거지도 솔직히 커뮤니티에서 돌던 말 아니에요? 그 부동산 커뮤니티 몇 군데서? 그런데 다 끌고 나와서 그것을 다들 듣게 만들어서 더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이제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맨날 2030 연끌한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더 자극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3040 진짜 집 사야 될 시기에 있는 사람들. 아 쟤네도 산다는데 집값 더 오르면 나는 못 사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뛰어들었죠. 제일 많이 피해봤죠. 이제 와서 연끌거지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 결론은 저렇게 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리고요 집 산 게 오히려 좋느냐 보시면 어때요? 지금 거래량 역대 최저. 자 집값은 올랐어요. 아 라이트하우스 너네가 말할 때보다 우리 지금 집값이 더 올랐다. 그럼 뭐예요? 안 팔리는데. 도박으로 비유를 해줄까요? 이번에 저기 부동산 투기는 좀 도박처럼 했으니까 집값이 오를 때는 내가 저기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들고 있어요. 10, J, Q, K, A. 기분 좋죠. 배팅을 막 해. 판돈이 막 올라가죠.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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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그래서 못 벌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와서 이때 이렇게 뜨기 전에 잘 팔았어야 되는데 남들이 심리가 있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다 다이 다이 하고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원페어 들고서 배팅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또 배팅하면 되겠지 하다가 잃는 거죠. 그렇다. 지금 하락률은 최대인데 거래도 안 되고 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앞으로 더 낮추지 않는 이상은 거래는 힘들다.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문제는 경매가 나갔을 때 경매를 갖고 좀 남으면 괜찮은데 경매가 안 되죠. 경매가 유찰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아예 물건 자체를 잡고 들어간 것이면 모르겠는데 채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익 남은 것들은 열심히 갚아야 돼요.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고 낙찰은 안 되면은 낙찰 안 되는 동안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기간은 길어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무리해서 영끌했다가 혹은 무리해서 영끌로 투기했다가 특히 이들은 영끌에서 투기한 사람들은 영끌 거짓 소리 좀 들어도 되죠? 내 집 마련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근원 물가가 5.1%. 자, 요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표입니다. 근원 물가가 뭐예요? 유가나 식료품 등 변동성이 큰 것들 제외한 물가 지수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 물가 잡혔다 하는데 우리나라 물가 CPI가 잡혀서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혀 보이는 이유는 유가나 식료품 등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얘네가 폭등하다가. 그렇지만 이걸 제외하고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물가를 보면 어때요? 근원 물가가 5.1%, 뭐 4.3%,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정부가 뭐 눌러서 4.3%로 근원 물가 만들었다. 이 이야기인데 문제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요, 미국은 고점인데 우리나라 아직 고점이 아니란 소리예요. 유가 내년에 세 자릿수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무조건 세 자릿수니까 물가가 더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근원 물가가 고점을 찍지 않았다. 고점을 찍지 않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미국과 한미 금리차도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금리 덜 올린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물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생활비 많이 들죠. 어때요? 카드 리볼빙 합친 게 연봉보다 많대요. 이 중에는 물론 영끌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영끌이 아니고 원래 생활이 힘든 사람들 혹은 무리하게 가게를 붙잡고 있는 자영업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끌도 포함이 돼 있겠죠. 아니 나는 월 한 500 버는데 이 중에 한 200 정도 내 집 마련해 놓고 300으로 생활비를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남는 건 저축도 하고 그래서 막 애들 학원비 내고 뭐 이거 뭐 사 먹고 하면서 한 200 정도 썼는데 이게 이자가 올라 버리니까 여기서 한 400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한 200 썼는데 지금 100만 원밖에 안 남죠. 그럼 모아둔 거 꺼내서 쓰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카드론 리볼빙 150% 줄이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으려면 지금 당장 투자 수익으로 뭐 갚을 만한 거 없죠. 집을 당장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업 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막 임금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올려도 돼요. 왜? 투잡 뛰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이 팍팍해지면은 임금 안 올리고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기득권들은 싸게 그 사람들을 쓸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가계부채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지. 가계부채 붕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집값 거품 이 상태로 계속 유지돼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들 내가 저렇게 부자가 돼보고자 하면서 피자 이렇게 있으면은 요만큼 남들이 다 먹고 있는데 요거에는 불만 안 가지고 옆에 사람이랑 나랑 둘이 있는데 요 두 조각 가지고 내가 조금 더 큰 조각 먹어보겠다. 내가 네 것까지 한 반 조각 뺏어 먹겠다. 이러고 싸우고 있는 꼴이 얼마나 재밌겠냐. 당연히 지금 보시면 어때요? 빚은 누가 많다? 10명 중 6명이 무주택자인데 집 있는 사람들이 3.3배나 많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통계 자료에 따르면 DSR이 주담대 차주의 경우 52%를 넘어간다고. 주담대 플러스 전세대출 차주의 경우는 80%가 넘어간다고. 이 결과만 봐도요. 지금 아니 집 없는 사람들이 빚을 냈으면 얼마나 냈겠어요. 아 조금 뭐 낸 거 가지고 이자 좀 오른다고 해서 아 생활비요? 전세자금 대출 뭐 엄청 많이 받지 않는 이상은 그냥 조금 줄여서 쓰면 돼요. 근데 투잡 쓰리자까지 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은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아 그래 저들은 힘든데 난 갭투기 했어 괜찮아. 그런 이야기 많았잖아요. 금리 올라가도 갭투기 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전세 보증금인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전세 보증금이 이자가 올라가? 무이자인데? 금리 올라가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유도했었죠. 뭐라 그래요? 지금 전세 박살나고 있죠. 지금 보증금 반환 비상에 걸렸다. 왜? 전세 거래 줄어든 것도 있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동파, 서초 여기 지금 똘똘한 채라고 그렇게 많이 뛰었던 데들 전세값 5억에서 7억씩 폭락하고 있대요. 이 돈 어디서 구해요? 지금 역대급 폭락이라고 하죠. 5.23%면요 얼마 안 떨어졌네 이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도 5.23% 올라갈 때. 자 요즘에 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야기하면서 11% 올랐다고 했는데 뭐 중위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50% 올랐다. 당연히 통계 책정 방법이 다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떨어질 때 똑같이 그럼 하든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5.23%면 20년도에 집값 올라간 거에 비중의 절반만큼 전세가가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월세로 전환하면 돼.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이자 갚고 하면 된다. 월세 많이 받아서 월세값 계속 올라간다 하면서 월세 대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저기 뭐 기자들 뿐만이 아니라요. 영끌오적을 비롯한 특히 많은 유튜버들, 상승론자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 했었죠. 월세 대란이 전세가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가 상승이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전세 대란이 안 왔다고? 전세 대란은 2년 전보다 높은 가격이니까 전세 대란이다. 지금 이제 2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월세 대란에 대해서 저희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전세가 떨어지는데 월세가 오를 리가 없다. 월세란 뭐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월세는 집을 빌리는 비용인데 그 빌리는 것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내가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떨어져요? 월세로 이동할 수 있는데 월세로 왜 이동해요? 전세자금 이자가 비싸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비싸서. 근데 월세 가격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보다 더 비싸다. 전세 가격은 거기서 더 떨어져서 이자는 덜 내도 된다. 그럼 누가 월세 살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서로 치고 올려주지만 떨어질 때는 같이 치고 떨어진다. 그건 통계상으로도 나와 있다. 매매, 전세, 월세가 다 같은 통계로 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자금 대출 풀어서 매매랑 전세랑 어긋난 경우 제외하고는 항상 그랬다. 그 말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월세가 이제 떨어진다는데. 사과 한마디라도 올릴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금리가 너무 급격히 올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나 또 하겠죠. 시장이 뭐 비정상화됐다 하면서. 월세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월세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왜? 매매 전세 월세가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월세는 제일 뒤늦게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월세 변동률이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전세 대란 부추기 때보다 월세 변동률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고 조만간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다.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누가 월세 대란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누가 얼마 전까지 계속 그랬었죠. 많은 언론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들. 안 일어났죠? 이게 정답이에요? 거기다 내년에 입주도 많대요. 맨날 22년, 23년, 24년에 공급 부족이고 25년은 돼야지 충분한 공급이 들어온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는요 22년 엄청난 공급 부족이었죠. 엄청난 공급 부족보다 18% 많으면요 공급이 매우 부족한 거죠. 22년은 진짜 매우 부족한 거고 23년은 매우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입주 물량 늘어난다. 공급 과잉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따져보면요 20년, 19년, 18년, 17년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앞면 싹 바꾸고 공급 과잉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올해 이 정도 적은 공급에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내년엔 그보다 공급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 집값 하락에 영향이 크게 가겠다.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공급이 영향이 없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만 주 공급을 제외하고 신규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규 공급은 무조건 악재고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악재인 거고 기존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도 줄어들면은 전체적으로 공급 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러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올해보다 고금리 그리고 올해보다 공급은 많고 답은 나왔죠. 빚내서 집 샀지만 무주택자들보다는 내가 낫다. 언제까지 갈지 한번 봅시다. 그런 분들은 계속 가지고 계세요. 정상화 될 때까지 누군가 이득을 봤으면요 누군가는 버텨줘야지 누군가는 손해를 봐줘야지 되는 일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